애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힘은 바로 한국 K테크놀로지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한때 혁신의 대명사로 불렸던 애플의 심장부, 실리콘밸리에서 충격적인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중심에는 애플의 핵심 엔지니어였던 한 외국인 전문가의 눈물 어린 폭로가 있었습니다. 과연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아이폰 신화의 주역이었던 그가 왜 애플의 등을 돌리고 한국을 주목하게 된 것일까요? 전 세계 IT 역사를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기술력, 그 숨겨진 진실과 가슴 벅찬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한때 실리콘밸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시절, 그곳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별 애플의 심장부에서 제 젊음과 열정을 송두리째 불태웠던 전직 핵심 엔지니어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제 머리로 구상했던 아이디어들이 현실이 되어 세상을 뒤흔드는 아이폰이라는 이름의 신화로 탄생하는 과정을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시대를 뛰어넘는 천재의 열정적인 숨결을 바로 코앞에서 느끼며 그의 비전에 온 마음을 다해 동조했고 그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함께 웃고 환호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하는 천재들이 모여들어 불가능에 도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쳤던 그 시절의 애플은 제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향이자 신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가슴 속에는 그 뜨겁고 순수했던 자부심과 영광의 기억 대신 차갑고도 시리도록 무거운 불안감과 깊은 실망감이 마치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IT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당당히 군림했던 거대한 애플이라는 이름 앞에 이제는 위기라는 단어를 넘어 몰락이라는 섬뜩한 단어까지 불길한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의 많은 동료들, 특히 여전히 애플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고 있는 이들은 저를 향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고집센 늙은이 혹은 한때 몸담았던 회사를 향해 칼을 겨누는 배신자라며 거친 손가락질을 해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애플이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예전에 금명민했던 총기와 날카로운 직관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군. 애플이 어떤 회사인데 자네 따위가 감히 그런 터무니없는 걱정과 망발을 늘어놓는 건가? 그런 비아냥거림과 노골적인 적대감이 제 귓전을 때릴 때마다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을 넘어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으로 세차게 들끓곤 합니다. 하지만 제 오랜 엔지니어로서의 경험과 냉철한 분석력,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심장이 보내는 강력한 직감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술혁명이라는 이름의 지각변동이 이미 우리의 발밑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거대한 해일과도 같은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애플은 과거의 영광이라는 낡은 돛담배에 위태롭게 매달려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며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랍고 충격적이며 어쩌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실은 그 변화의 거대한 파도를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용감한 선봉장의 자리에는 과거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름, 바로 저 멀리 동쪽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표 선수 삼성이 혁신이라는 거대한 깃발을 하늘 높이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하고 온몸으로 경험한 이 믿기 힘든 진실, 애플 제국의 깊고 어두운 균열과 그 절망의 틈을 비집고 용암처럼 솟아오른 K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반격,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버린 그 결정적이고도 운명적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솔직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수년 전, 저는 애플이 과거의 혁신적인 DNA를 상실하고 점점 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오랜 시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쳤던 회사를 떠나 IT 컨설턴트로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애플에서의 화려했던 경력과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제 이름값 덕분에
컨설턴트로서의 새로운 길은 비교적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풀려나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저에게 앞다투어 자문을 구했고, 저는 그들의 기술 전략 수립과 시장 경쟁력 분석을 도우며 나름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제 책상 위로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최신 기술 동향, 보고서들과 냉정한 시장 분석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한때 몸담았던 애플의 심각하고도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뼈아프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겉으로는 너무나 건강하고 화려해 보이던 거인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자라나고 있던 악성 종양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이미 세상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한 기술, 혁명의 도도한 흐름에 대한 애플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몰이해와 우리에게는 아이폰이라는 절대 반지가 있다는 식의 위험천만하고도 안일하기 짝이 없는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모델이 발표될 때마다 저는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새벽잠을 설치며 애플의 키노트 발표회를 숨죽여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깊은 한숨과 함께 찾아오는 참담한 실망감뿐이었습니다. 혁신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저 기존 모델에서 카메라의 화소수가 조금 더 높아지거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가 미미하게 향상되거나 혹은 외관 디자인이 아주 약간 변경된 수준의 그야말로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제품들 뿐이었습니다. 과거 스티브 잡스가 살아 숨쉬던 시절,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순간에 터져나오던 One more thing 이라는 마치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그 한마디에 전 세계의 IT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성을 지르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가슴뛰게 예감했던 그런 극적이고도 짜릿한 순간은 더 이상 애플의 그 어떤 이벤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하가 자신들의 초호화 유람선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고 있음을 레이더를 통해 뻔히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오만과 자신감에 취해 갑판 위에서 여전히 화려한 샴페인 파티를 멈추지 않고 있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선장처럼 애플은 그렇게 위태롭고도 불안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모습은 과거 애플의 눈부신 영광과 혁신의 역사를 바로 곁에서 함께 만들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고통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애플, 제가 사랑했던 애플은 결코 저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에 재직하던 시절,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했던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예술가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사였으며 때로는 무섭도록 냉철한 독재자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아이폰 개발 당시 프로토타입을 들고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프로토타입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그는 갑자기 프로토타입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만들려는 제품이 아니라고. 이건 그냥 괜찮은 전화기일 뿐이야. 우리는 미치도록 갖고 싶은 전화기를 만들어야 해. 사람들이 이걸 처음 보는 순간, 와, 내 인생에 이런 건 없었어. 라고 외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확신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팀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자극받아 밤을 새워 디자인을 수정하고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독선적인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직관은 항상 옳았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예고도 없이 피자와 맥주를 사들고 나타나서는 지친 엔지니어들을 격려하며 함께 바닥에 둘러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거야. 돈을 버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만들어낼 위대한 제품들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애플의 존재 이유야.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그의 꿈을 공유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후 애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과감한 도전, 심지어는 실패까지도 용납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살아 숨쉬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애플 내에서는 관료주의적인 절차와 사내 정치,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와 분기별 실적에만 목을 매는 근시안적인 경영 방식이 점점 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그게 돈이 되겠어?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아? 기존 제품 라인업과 충돌할 수 있어. 라는 식의 부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예산 부족이나 내부 부서 간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엔지니어들은 점점 더 새로운 도전을 꺼리고 안전한 선택만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플을 떠나기로 최종 결심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애플의 변화에 대한 깊은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애플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주는 안정감과 높은 연봉,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쌓아왔던 소중한 추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꿈꾸던 혁신을 이룰 수 없는 곳에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현실에 타협하는 제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고뇌 끝에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애플이라는 거대한 둥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동료들, 특히 애플에서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 두둑한 스톡 옵션과 연봉을 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이들은 저의 이러한 진심, 어린 우려와 뼈아픈 걱정들을 그저 배부른 자의 한가한 푸념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며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이클. 자네도 애플의 시스템을 잘 알지 않나? 애플은 단순한 테크 기업이 아니야. 애플은 하나의 거대한 철옹성과도 같은 생태계이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충성도 높은 팬덤을 거느린 강력한 문화적 아이콘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거의 종교와도 같은 숭배의 대상이야. 자네가 아무리 밖에서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봤자 그 어떤 기업도 애플이 지난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이 견고하고도 높은 아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애플이라는 이름이 주는 절대적인 권위와 과거의 성공 신화에 대한 거의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아주 깊고 단단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플 내부에서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심상치 않은 불협화음과 절망적인 내부 고발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저와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폰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땀 흘리고 웃고 울었던 옛 동료들. 지금은 애플의 각 핵심 부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극도로 보안이 유지되는 채널을 통해 연락을 해. 와 애플의 암울하고도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솔직하게 토로하곤 했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밖에서 언론을 통해 접하는 애플의 화려한 모습과 우리가 매일같이 안에서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는 애플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라.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는 아마존 같은 경쟁사들에 비해 최소 몇 년은 뒤처져 있다는 것이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야. 새롭게 야심차게 시작되는 프로젝트들은 명확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설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표류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 일쑤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끝도 없는 의미 없는 회의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 뛰어난 엔지니어들의 창의력과 열정은 점점 더 소진되어 가고 있고 그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어. 혹시라도 용기를 내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조직 부적응자나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다들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야. 마이클, 자네에게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애플이라는 거대한 배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아. 그들의 목소리에는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는 위대한 꿈을 꾸었던
유능한 엔지니어의 깊은 절망감과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처절하고도 진심 어린 경고와 호소를 단순한 직장인의 불평이나 개인적인 푸념으로 가볍게 치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 뿌려졌던 작은 불안이라는 이름의 씨앗은 그들의 절규를 자양분 삼아 밤낮 없이 제 마음속에서 검고 불길한 독버섯처럼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각종 기술 컨퍼런스와 업계의 저명한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심상치 않은 무게감과 존재감으로 삼성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삼성이라는 기업은 그저 애플의 고품질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빠른 속도의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수많은 글로벌 하드웨어 부품 협력업체들 중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애플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하청업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고 있는 그저 그런 기술력은 있지만 브랜드 파워는 약한 아시아의 대규모 제조 기업이라는 낡고 위험한 편견이 제 머릿속 깊은 곳에 마치 화석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제 귀에 들려오는 삼성에 대한 소식들은 저의 이러한 얄팍하고도 오만한 편견들을 마치 강력한 지진처럼 인정사정 없이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엑시노스 AI가 기존의 시장 강자였던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애플의 바이오닉 칩을 능가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충격적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절대적인 맹주인 구글과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통합 운영체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수준의 내부 정보, 심지어는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차갑고 딱딱한 사각형 모양의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할, 그래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과거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상상으로만 등장했던 혁신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AI. 퍼스널 디바이스를 극비리에 개발하여 이미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수준의 루머까지. 처음에는 그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저 반신반의하며 혹은 약간의 시기심과 함께 의도적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저 멀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있는 그저 그런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제조 기업이 감히 전 세계 IT 기술의 정점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 위대한 애플의 신성한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다고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아마도 삼성이 돈을 주고 언론을 매수해서 부풀려진 헛소문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기술적 성과를 과대 포장한 것에 불과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치 짙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가려져 있던 그 믿기 힘든 루머들은 점점 더 뚜렷하고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며 거대한 산처럼 제 앞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처럼 무언가 엄청나고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삼성이 서 있음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엔지니어로서의 본능적인 무언가가 강렬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십에 대한 가벼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IT 산업의 역사의 흐름을, 아니, 어쩌면 인류 문명의 진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야말로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직감이 제 온몸을 세차게 휘감았습니다. 애플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상실된 혁신. 동력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깊어졌습니다. 특히 애플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야심차게 발표했던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거창한 이름의 AI 서비스는 저에게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일종의 참을 수 없는 배신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식재료로 만들었다고 요란하게 광고했지만 막상 맛을 보니 형편없는 동네 식당 음식보다도 못한 허무함과도 같았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쟁사들이 이미 몇 년 전에 훨씬 더 뛰어난 성능으로 상용화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널리 서비스하고 있던 기본적인 기능들을
마치 자신들이 처음 개발한 것처럼 포장하여 어설프게 모방하고 급하게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고,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 역시 기대와는 달리 싸늘하고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성 인식률이나 상황 판단 능력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서조차 어이없는 수준의 심각한 버그들이 속출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수록 오히려 사용자의 편의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과거의 애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전 세계 사용자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러한 애플의 총체적인 추락을, 한때 제가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고 헌신했던 위대한 기업의 부끄러운 몰락을 두 눈 뜨고 침묵하며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남은 모든 컨설턴트로서의 경력과 과거, 애플 핵심 엔지니어로서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애플의 뼈아프고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고 이미 코앞까지 성큼 다가온 치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저의 직속 상관이었고 애플의 황금기를 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 중 하나이자 현재까지도 애플의 핵심 부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직 고위 임원 존슨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라면 과거 젊은 시절 함께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외치며 밤을 새웠던 그 열정적인 동료이자 존경하는 선배였던 그라면 저의 진심 어리고 뼈아픈 충고와 냉철한 현실 지적들을 최소한 귀담아 듣고 함께 고민해 줄 것이라고 아주 작은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도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 위치한 애플파크에 마치 외계에서 온 우주선처럼 웅장하고 화려하며 위압적인 위용 앞에서, 그리고 과거의 따뜻함과 인간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기업인으로 완벽하게 변해버린 존슨의 싸늘하고도 오만한 눈빛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애플파크의 거대한 원형 본사 건물은 여전히 전 세계 IT 산업의 정점에 서 있는 애플의 막강한 힘과 부를 과시하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건물 안의 가장 전망 좋은 코너 사무실에서 만난 존슨은 더 이상 제가 기억하고 존경했던 과거의 열정 넘치고 창의적이며 인간미 넘치던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관료주의와 독선, 그리고 현실 안주라는 거대한 타성에 완전히 젖어버린 전형적이고도 속물적인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탐하는 임원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인가? 그런데 자네 안색이 왜 그렇게 시커멓게 죽상이 된 건가? 혹시 자네가 어렵게 모아서 투자한 애플 주식이라도 최근에 반토막이 나서 나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러 찾아온 건가? 존슨은 저를 자신의 넓고 화려한 사무실로 안내하며 보자마자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농담을 건네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와 조롱이 숨겨져 있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애써 제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실망감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MITICULOUSLY하게 준비해간 애플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툼한 자료 뭉치들을 그의 거대하고 값비싼 원목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애플의 핵심 경쟁력인 AI 기술 분야에서의 심각한 뒤처짐, 매년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이에 무섭고도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하며 애플의 턱 밑까지 추격해온 삼성을 비롯한 강력한 경쟁사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 그 모든 것이 객관적인 시장 조사 데이터와 업계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를 통해 명확하게 뒷받침된, 그 누구도 감히 쉽게 반박하거나 부정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의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그 자료들을 제대로 살펴보려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채 마치 길가에 떨어진 더러운 휴지 조각이라도 보는 듯한 경멸, 어리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애플을 떠나더니 그렇게 똑똑했던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삐뚤어진 건지,
도무지 현실 감각이라는 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모양이군. 애플이 어떤 회사인지 자네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나? 애플은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평범한 테크놀로지 회사가 아니야. 애플은 하나의 거대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이고 전 세계 수억 명, 아니 수십억 명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고 열광적으로 따르는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문화적 아이콘이며 어떤 광신적인 이들에게는 거의 종교와도 같은 숭배의 대상이란 말일세. 자네가 아무리 이런저런 그럴듯한 숫자 몇 개를 가져와서 흔들어대고 보기 좋게 포장된 그래프 쪼가리 따위를 들이밀어봤자 애플이 지난 수십 년간 피와 땀과 혁신으로 쌓아올린 이 견고하고도 위대한 아성이 그렇게 자네의 말 몇 마디로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질 만큼 만만하고 허술해 보이나? 그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과 함께 어쩌면 그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애플에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불안감 같은 것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애플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체 바닥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고 그 틈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서서히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 냉혹한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껏 누려왔던 막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를 한꺼번에 모두 잃게 될까봐 두려워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제 머리를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존슨,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단순한 숫자들이나 근거 없는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냉혹하고도 객관적인 경고의 목소리들이고 애플의 변화와 혁신을 간절히 갈망하는 수많은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의 처절하고도 마지막 남은 외침이며 애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희미한 등대. 불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애플이 만약 지금처럼 과거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안주하며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진정한 혁신을 계속해서 게을리한다면 과거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초라하게 사라져버렸던 노키아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왜 애써 외면하려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애플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남기고 간 그 거대하고 황량한 빈자리를 당신과 애플의 경영진들이 그토록 오만하게 무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하청업체 정도로 폄하하는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의 이름 없는 기업, 삼성이 눈부시고도 무서운 속도로 삼켜버리고 새로운 기술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왜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하시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격앙되어 갔습니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절박하게 끓어오르는 진심이 애플이라는 위대한 기업에 대한 저의 마지막 남은 애정과 일말의 기대감이 부디 조금이라도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저의 그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와도 같은 말을 끝까지 채 다 듣기도 전에 마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혹은 더 이상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싸늘하고도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 혹은 어딘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위험한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극도의 냉담함과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클, 더 이상 자네의 그 허무맹랑하고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를 듣고 있을 시간도 이유도 없네. 자네는 애플이라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떠나더니 애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과 고마움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모양이군. 감히 삼성이 애플을 넘어선다고. 그런 유치하고도 망상에 가까운 소리는 앞으로 자네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나 실컷 떠들어대도록 하게. 나는 자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니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낭비는 하고 싶지 않네. 이만 실례하겠네. 존슨은 마치 중세시대의 오만하고 냉혹한 군주가 패배한 적국의 장수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경멸과 조소가 한데 뒤섞인 싸늘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쏘아보더니 마치 자신의 손에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을까 두렵다는 듯 황급히 돌아서서
자신의 넓고 화려하며 차가운 사무실을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하고도 차가운 철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 저는 그것이 마치 애플에 밝았던 미래를 향한 모든 문이 굳게 닫혀버리는 소리처럼, 그리고 애플 특유의 폐쇄적이고 오만하며 더 이상 소통을 거부하는 현재의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라니, 유치하고 망상에 가까운 소리라니, 존슨이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내뱉고 사라진 그 말들은 날카롭고도 차가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뜨거운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마치 허수아비처럼 망연자실하게 서서 온몸을 휘감는 극심한 무력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애플에 대한 저의 애정과 진심 어린 충성심은 결코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애플이라는 기업을 뜨겁게 사랑하고 애플의 영원한 성공과 혁신을 간절히 염원하기에 이대로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침몰해가는 것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모든 비난과 오해를 감수할 용기를 내어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쓴소리를 용감하게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 순수하고도 절박했던 진심은 그렇게 애플의 심장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에 의해 처참하고도 무참하게 짓밟히고 외면당하고 만 것입니다. 존슨과의 절망적이고도 처참했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극심한 고민과 쓰라린 번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보내야 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냉혹한 현실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거대하고도 강력한 골리앗과도 같은 애플이라는 절대 권력을 상대로 승산 없어 보이는 이 외롭고도 험난하기 짝이 없는 싸움을 바보처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걸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치 짙고 어두운 안개 속에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을 기적적으로 발견한 것처럼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분명하고도 강렬한 생각이 섬광처럼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더 이상 탁상공론이나 말싸움은 무의미하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봐야겠다. 삼성이 정말로 존슨과 애플의 경영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허무맹랑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애플의 철옹성과도 같은 아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IT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갈 만한 무시무시한 잠재력과 파괴적인 혁신성을 가진 두려운 거인으로 이미 성장해버렸는지.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마침 바로 그때 스페인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전 세계 모바일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다가올 트렌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기술 박람회이자 축제의 장인 MWC가 곧 화려한 막을 올린다는 소식을 마치 운명처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재 진행 중이던 모든 컨설팅 프로젝트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어 있던 중요한 강연 일정들을 모조리 취소하고 그 길로 곧장 바르셀로나행 비행기 티켓을 단숨에 예매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그 적나라한 실체를 확인하고 제 가슴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느끼기 전까지는 그 어떤 업계 전문가의 그럴듯한 분석이나 유력 언론사의 심층 취재 기사도, 심지어는 애플 내부에서 은밀하게 흘러나오는 고급 정보조차도 결코 10분 그대로 믿지 않기로 굳게, 아주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갑작스러운 바르셀로나행 비행기가 어쩌면 제 남은 인생의 항로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극적으로 틀어버릴 그야말로 운명적이고도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강렬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제 온몸을 마치 강력한 전류처럼 짜릿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 현장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처럼 격렬하게 충돌하고 뜨겁게 경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내는 거대한 기술 축제의 현장이자 총성 없는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넓고 광활한 전시 공간에는 수백 개가 넘는 글로벌 IT 기업들과 수천 개에 달하는 작지만 강한 기술
스타트업들이 저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과 눈부신 기술들을 화려하게 선보이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십만 명의 관람객들의 시선과 발길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사막을 헤매다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한 목마른 여행자처럼 혹은 새로운 지식을 탐욕스럽게 갈구하는 굶주린 학자처럼 MWC의 넓고 넓은 전시장을 마치 미로 속을 탐험하듯 정신없이 누비며 전 세계의 새로운 기술 트렌드와 혁신의 현장을 탐욕스럽게 흡수하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무섭도록 빠르게 성장하며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들의 약진과 그들의 끝을 알 수 없는 기술적 야망은 저에게 깊은 인상과 함께 약간의 위기감마저 느끼게 했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파괴적인 혁신성으로 무장한 유럽의 수많은 강소 스타트업들이 선보이는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들 또한 저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 가장 깊은 곳에는, 그리고 저의 발길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향하는 곳에는 오직 단 하나의 이름만이 마치 강력한 나침반의 바늘처럼 흔들림 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과연 삼성은 저의 이 오랜 기다림과 간절한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또 하나의 평범한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제 심장은 기대와 불안감으로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MWC 행사장의 수많은 화려한 부스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거대하고 웅장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치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삼성전자 부스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섰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하는 듯한 강력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과거 제가 수없이 드나들었고 한때는 제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던 애플의 MWC 부스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웅장한 규모, 마치 미래의 우주정거장이나 첨단 연구소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혁신적이고도 세련된 미디어 파사드 디자인, 그리고 그 넓고 넓은 부스 안을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가득 메우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엄청난 인파. 그 모든 것이 마치 이곳 MWC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기술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는 바로 우리 삼성이라고 온 세상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압도적인 자신감으로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마치 성스러운 신전으로 들어가는 순례자처럼 천천히 타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한 걸음으로 삼성 부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현실로 펼쳐진 그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어렴풋이나마 혹은 아주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모든 얄팍하고도 오만한 편견과 시대에 뒤떨어진 고정관념들을 마치 거대한 해머로 단단한 바위를 내려치듯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삼성 부스 안에서 가장 먼저 저의 시선을 단숨에 강탈하고 심장을 거세게 뒤흔들어 놓았던 것은 삼성이 이번 MWC 2025에서 전 세계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컨셉의 차세대 AI 퍼스널 디바이스 프로토타입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난 10수년간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손바닥만 한 크기의 차갑고 딱딱한 사각형 금속과 유리 덩어리의 조합, 즉 스마트폰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 후의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온 것처럼,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 현실로 구현된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고 가벼우면서도 마치 패션 아이템처럼 세련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투명한 안경 형태를 한 웨어러블 AI 디바이스,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와 주변 환경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라이프스타일 코칭 정보를 제공하는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밴드형 AI 디바이스. 심지어는 마치 고급 보석이나 세련된 액세서리처럼 사용자의 옷깃이나 가방, 혹은 목걸이 펜던트 형태로 아주 자연스럽게 부착하여 사용하는 눈에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가벼운 초소형 AI 디바이스까지. 각각의 디바이스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으로 훌륭하고 혁신적인 기능들을 완벽하게 수행했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디바이스들이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용자의 현재 상황과 감정 상태, 그리고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필요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한 초능력. 개인 비서처럼 사용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풍요로우며 안전하게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는 거대한 서곡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저의 직업적인 호기심과 개인적인 흥미를 동시에 강렬하게 자극했던 투명한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AI 디바이스를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착용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와 눈부신 디지털 정보의 세계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고 어색하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고도 아름답게 융합된 그야말로 경이롭고도 환상적인 새로운 하이브리드 세상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복잡하고 낯선 바르셀로나의 고딕 지구 거리를 걷고 있다고 가정하자 제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가장 빠르고 안전한 최적 경로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의 시야에만 보이는 특수 정보창처럼 제 시야 한쪽 가장자리에 아주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표시되었고 길가에 알아보기 힘든 스페인어나 카탈루냐어로 된 레스토랑 메뉴판이나 상점 간판을 잠시 바라보면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영어로 번역된 내용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으며 MWC 행사장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외국인 바이어의 얼굴을 잠시 응시하자 그 사람의 이름과 소속회사 직함, 그리고 간단한 관심 분야와 과거 MWC 참가, 이력 같은 핵심적인 프로필 정보가 마치 인공지능 비서가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주듯 간략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브리핑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잠시 관심을 보이며 만져본 특정 상품이나 진열된 음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의 솔직하고도 객관적인 실시간 사용 후기 및 별점 평가까지도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처럼 즉각적으로 제 눈앞에 홀로그램처럼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시연이나 컨셉 디자인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미래의 삶, 그 자체를 눈앞에 생생하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흥분,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마저 느끼며 한동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고 준비해왔던 진정한 기술을 통한 인류 삶에 의미 있는 진화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애플이 지난 수년 동안 안일하게 놓치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그들의 폐쇄적인 생태계와 오만한 자만심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진짜 미래의 모습이란 말인가.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복잡하고도 강렬한 생각들로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거세게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혹은 새로운 종교에 귀의한 열성적인 신도처럼 삼성 부스에서 만난 젊고 스마트한 기술 시연 담당자에게 쉴 새 없이 그리고 정신없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도 혁신적인 기술들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구현된 것입니까? 이토록 방대한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끊임없이 처리하면서도 과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심각한 발열 문제나 배터리 소모,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 저하와 같은 기술적인 난제들은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 모든 경이로운 사용자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천 기술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거 애플조차도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기술적인 허들들을 삼성은 과연 어떤 마법과도 같은 방법으로 뛰어넘은 것입니까? 저의 다급하고도 흥분으로 가득 찬 거의 취조에 가까운 질문 세례에 저보다 한참은 젊어 보이는 삼성의 기술 시연 담당자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긴장한 기색 없이 오히려 온화하면서도 샘솟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미소를 얼굴에 머금은 채 아주 차분하고 명료하며
논리적인 어조로 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답변 하나하나에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진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삼성의 차세대 AI 퍼스널 디바이스는 현재 최종 상용화를 앞두고 개발 중인 최신 프로토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의 놀라운 성능과 안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삼성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반도체 기술의 결정체이자 자체적으로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여 생산까지 책임지는 초고성능 AI 반도체 엑시노스 AI 최신 버전과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삼성의 최첨단 HBM 메모리 4세대 기술 덕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삼성의 HBM 기술은 비유하자면 여러 개의 고성능 메모리 칩을 마치 초고층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정밀하게 여러 층으로 높이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도로라고 할 수 있는 대역폭을 기존의 D램에 비해 수십, 수백 차선으로 대폭 확장시킨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빠르게 중앙 AI 반도체로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 AI 모델의 학습 속도와 추론 능력, 그리고 실시간 반응 속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좁고 구불구불한 1차선 비포장 도로를 힘겹게 달리던 수많은 자동차들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왕복 100차선의 매끄럽고 넓은 초고속도로를 만난 것과 같은 그야말로 혁명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드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 삼성은 수천억 개, 아니 조만간 수조 개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매개 변수를 가진 초거대 언어 모델을 별도의 외부 클라우드 서버의 도움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직접 빠르고 안전하게 구동할 수 있는 최첨단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는 더 이상 해킹이나 유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외부 서버로 전송될 필요 없이 사용자의 디바이스 내에 있는 강력한 보안 영역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처리되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와 동등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며 개인화된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강력한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혁신적인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사용자들이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안심하고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삼성은 지난 수십 년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였던 구글과의 더욱더 긴밀하고도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기존의 스마트폰 중심의 개별적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초연결 AI 시대의 다중 디바이스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시킨 훨씬 더 지능적이고 개방적이며 유연한 구조의 혁신적인 차세대 통합 AI 운영체제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이번 프로토타입 디바이스에 성공적으로 탑재했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직접 보고 경험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뛰어난 개별 기술들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풍요롭고 편리하며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 삼성의 확고한 기술, 철학과 미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동적이고도 감동적인 살아있는 결과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바로 앞에서 듣는 내내 저는 온몸에 마치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전율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 아예 경쟁자가 없다고 평가받는 삼성의 독보적인 HBM 메모리 기술,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여 생산까지 책임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온 칩 형태의 AI 반도체 기술, 그리고 오랜 파트너인 구글과의 끈끈한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새롭게 탄생시킨 개방적이고 유연한 구조의 차세대 통합 AI 운영체제. 이 모든 경이롭고도 혁신적인 기술적 성과들이 바로 존슨을 비롯한 애플의 오만하고 현실 안주적인 경영진들이 그토록 업신여기고 시대에 뒤떨어진 하청 제조업체 정도로 폄하했던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삼성이 불과 몇 년이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무섭게 이뤄낸 눈부시고도 위대한 업적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애플이 과거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샴페인에 취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생태계라는 이름의 황금 감옥 안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퇴보하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저만치 멀리 앞서 나가 전 세계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개척하며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삼성 부스를 나오면서 마치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마침내 풀어낸 듯한 혹은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마침내 발견한 듯한 깊은 생각과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거대 IT 기업 간의 기술적인 우위나 시장, 점유율 경쟁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였고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이하며 혁신을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의 차이였으며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과 세상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순수하고도 뜨거운 열망의 크기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차이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하고도 압도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25의 현장에서 한때 제가 제 모든 젊음과 열정을 바쳐 헌신했던 위대한 기업 애플의 처절하고도 안타까운 몰락의 그림자와 그리고 제가 그동안 미처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어쩌면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해왔던 또 다른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 삼성의 경이롭고도 눈부신 부상의 서곡을 동시에 그리고 너무나도 극명하고도 강렬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저는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침내 한 줄기 밝은 햇빛을 발견하고 세상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처럼 혹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어린아이처럼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MWC 현장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제 두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했던 삼성의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미래를 향한 그들의 거침없고도 뜨거운 열정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제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잠시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밤마다 저를 깊은 잠 못 이루게 만들며 새로운 영감과 흥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혹은 신들린 예술가처럼 곧바로 애플의 암울하고도 절망적인 현 상황과 삼성의 눈부시고도 희망찬 미래 가능성을 객관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날카롭게 비교하는 보고서 작성에 모든 것을 걸고 착수했습니다. 과거 애플에 재직하던 시절 거의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기술 동향 보고서와 시장 분석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며 살아왔지만 이번처럼 제 가슴이 마치 뜨거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제 손가락이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강렬하고도 짜릿한 경험은 제 인생에서 단연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의 최신 기술 관련 자료들과 학술 논문들을 샅샅이 뒤지고 수집했으며 복잡하고 방대한 시장 조사 데이터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여 그 안에 숨겨진 의미 있는 인사이트들을 날카롭게 추출해냈으며 저의 주장과 분석을 단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도 세련된 차트와 그래프들을 직접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습니다. 존슨을 비롯한 애플 내부의 현실 부정론자들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맹목적인 애플 추종자들의 높고 오만한 코를 땅바닥까지 납작하게 만들어줄 그래서 전 세계 그 누구도 감히 쉽게 반박하거나 사소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치밀한 논리와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냉철한 통찰력으로 빈틈없이 무장된 궁극의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고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동시에 애플의 임박한 위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흘러나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적인 비방과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폄훼하는 악의적인 내용의 글들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수시로 날아들었고, 심지어는 현재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몇몇 중요한 IT 기업들과의 컨설팅 계약을 당장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겠다는 노골적이고도 비열한 협박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 비열한 공작과 협박의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런 치졸한 행동을 사주하고 있는지는 굳이 깊이 생각하거나 추측하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비겁하고도 치졸하기 짝이 없는 외부의 부당한 방해, 공작과 저급한 협박에 결코 조금도 굴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급하고도 비열한 방해들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정의감과 전투 의지를 더욱더 활활 거세게 불타오르게 만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저의 결심을 더욱더 단단하고 강철처럼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기고 빛은 항상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그 눈부시고도 강력한 진실의 빛 앞에서 너희들의 어리석고도 추악한 오만함과 비겁한 거짓들은 결국 한 줌의 하찮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아주 굳게 다짐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논리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밤늦도록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혹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절망적인 선원에게 나타난 한 줄기 등대. 불빛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강력한 지원군이자 소중한 동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과거 애플에서 저와 함께 수많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비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스티브 잡스 사후 점점 더 경직되고 관료화되어가는 애플 특유의 조직 문화와 엔지니어들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비정한 분위기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미련 없이 회사를 박차고 떠났던 제가 아는 한 현존하는 최고의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저의 오랜 존경하는 친구이자 동료였던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제가 MWC에 직접 다녀왔다는 소식을 업계 지인을 통해 전해 듣고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흥분하며 단숨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저의 작은 사무실로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과 그 파격적인 결론을 듣고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이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는 듯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그녀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이클, 드디어 당신이 당신의 그 명석한 두뇌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진실의 눈을 뜨셨군요. 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애플이 서서히 혁신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부터 삼성의 무섭고도 경이로운 잠재력과 그들의 눈부신 기술적 진보를 남몰래 예의주시하고 분석해왔어요. 그들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혹은 어부지리로 지금의 이 놀라운 위치에 오른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아니 어쩌면 십수년 전부터 전 세계 그 누구도 그들의 진정한 야망과 거대한 꿈을 제대로 주목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마치 깊고 어두운 땅속에서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거대한 세상을 향해 굵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이름 모를 거대한 나무처럼 묵묵히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과 미래를 지배할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과 최고의 핵심 인력들을 아낌없이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해왔어요. 그것은 결코 애플이나 다른 경쟁사들의 기술을 단순히 뒤쫓거나 모방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추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후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아주 치밀하고도 대담하게 준비한 그야말로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위대한 반격의 서사시였던 거죠. 사라의 아름다운 두 눈은 마치 미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현명한 예언자처럼 혹은 진실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 찬 혁명가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도 확신에 찬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애플을 떠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과거 애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조사하고 수집해온 삼성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투자 관련 자료들과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
그리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들과 기술적 한계점들을 날카롭게 분석한 방대한 양의 귀중한 데이터들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라의 예상치 못했던 합류와 그녀가 제공한 결정적인 정보들은 그야말로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혹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저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그녀의 날카롭고도 깊이 있는 통찰력과 그녀가 제공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고 설득력 있으며 파괴적인 증거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과거 애플에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밤을 새우며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보고서의 논리적인 완성도와 메시지의 명확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피와 땀과 영혼을 갈아 넣어 완성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T 전문 애널리스트들과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의 날카로운 테크 전문 기자들, 그리고 애플을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최고 위급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가득 찬 거대한 컨퍼런스 홀. 단상 위에 올라선 제 심장은 마치 제 흉곽을 부수고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제 귀에까지 그 요란한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세고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청중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준비한 운명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대로 청중들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매우 냉담하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또 애플에 대한 식상하고 지루한 비판이나 늘어놓겠지. 아니면 삼성이 돈이라도 주고 고용한 컨설턴트의 뻔한 찬양 일색이거나 하는 듯한 노골적인 무관심과 함께 약간의 경멸감마저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MWC 2025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생생하게 담아온 삼성의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인 차세대 AI 퍼스널 디바이스 시연 영상과 함께 애플의 핵심 경쟁력인 AI 기술 분야에서의 심각하고도 명백한 뒤처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객관적이고도 반박 불가능한 각종 데이터들, 그리고 삼성의 독보적인 HBM 반도체 기술이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증명하는 다양한 비교 분석 자료들이 컨퍼런스 홀의 거대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숨 쉴 틈 없이 하나씩 공개될수록 장내의 차갑고 냉랭했던 분위기는 마치 잔잔하고 고요했던 호수 한가운데의 거대한 돌멩이가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진 것처럼 급격하고도 격렬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 홀 곳곳에서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탄식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과 경악의 목소리들이 마치 작은 파문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급히 자신들의 노트북을 꺼내 제가 제시한 데이터의 출처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심각하게 소곤거리기 시작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스크린에 떠있는 충격적인 자료들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이러한 극적인 분위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단호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치 전 세계를 향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선지자처럼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싶었고 어쩌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하고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혁신의 아이콘이자 기술, 진보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위대한 거인, 애플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과거의 성공이라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마약에 깊이 중독되어 스스로 혁신의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플이 스스로 자멸하면서 남기고 간 그 거대하고도 황량한 기술 혁신의 공백과 공허함을
우리가 그동안 그저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평범하고 특징 없는 아시아의 하드웨어 제조 기업 정도로 아니라고도 오만하게 여겼던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존심, 삼성이 마치 무서운 속도로 진격하는 거대한 파도처럼 그리고 경이롭고도 눈부신 속도로 비상하는 불사조처럼 완벽하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두 거대 IT 기업 간의 일시적인 순위 바뀜이나 예측 가능한 세대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IT 산업의 역사를, 아니 어쩌면 인류 문명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그야말로 거대하고도 장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 제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장엄하게 알리는 웅장하고도 희망찬 서곡인 것입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모든 열정과 진심을 담아 외친 발표가 마침내 끝나자 컨퍼런스 홀 전체는 잠시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마치 거대한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아니면 오랫동안 잠자던 화산이 마침내 폭발한 것처럼 우레와 같은 엄청난 박수갈채와 함께 뜨거운 환호성과 휘파람 소리가 온 공간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폭발할 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뜨겁고 열광적이며 진심 어린 박수와 지지를 받아본 것은 단연코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오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을 때 갑자기 객석 한가운데 구석에서 벌겋게 잔뜩 상기된 얼굴의 존슨이 마치 용수철이라도 단 것처럼 분노에 차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당혹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일말의 원초적인 공포심까지 한데 뒤섞여 기괴하고도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삼성이 돈으로 매수해서 교묘하게 조작한 가짜 자료들이 틀림없어. 애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삼성 따위의 저급한 아시아 기업이 감히 우리 위대한 애플의 신성하고도 독보적인 업적과 명성에 도전하려 하다니 정말이지 가소롭고도 불쾌하기 짝이 없군. 존슨은 마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광인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저를 향해 격렬하게 손가락질하고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저급한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려 했지만 이미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마음은 싸늘하고도 단호하게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존슨의 그 시대착오적이고 오만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추한 발악은 그의 초라함과 애플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더욱더 극명하고도 명백하게 드러내는 어리석은 역효과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결국 존슨은 행사장 보안 요원들에게 거의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다시피 컨퍼런스 홀을 떠나야 했고 그의 그 비참하고도 구차하기 짝이 없는 퇴장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아주 깊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애플의 몰락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코닉한 장면으로 기억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하고도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온몸의 모든 세포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그 파격적이고도 충격적인 보고서 발표는 실리콘밸리는 물론 전 세계 IT 산업계 전체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엄청난 파장과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디언,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자신들의 일면 헤드라인과 IT 섹션 톱 기사로 애플 제국에 예고된 균열과 K테크놀로지의 경이로운 역습의 서막, 실리콘밸리의 마지막 경고, 삼성은 과연 어떻게 애플을 넘어 새로운 기술 패권의 왕좌에 오를 것인가? 와 같은 아주 자극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담긴 제목으로 저의 발표 내용과 그 의미를 매우 비중 있게 대서특필하며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날 이후 애플의 주가는 마치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새처럼 연일 폭락을 거듭하며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반대로 삼성의 주가는 마치 하늘을 향해 끝없이 솟아오르는 로켓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기염을 토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애플의 몰락을 가장 정확하고 날카롭게 예견한 선구적인 IT 컨설턴트이자 미래학자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들과 글로벌 연구기관,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들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강연 요청과 인터뷰 요청,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조건의 컨설팅 프로젝트 제안이 마치 홍수처럼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없이 많은 달콤한 제안과 세상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저에게 가장 큰 의미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닌 저 멀리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로부터 직접 온 아주 정중하고도 진심 어린 내용이 담긴 한 통의 특별한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날카롭고도 객관적인 시장 분석과 미래 기술 예측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현재 삼성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현황과 미래, 사회에 대한 삼성의 원대한 비전을 저와 직접 공유하고 싶다면서 대한민국의 삼성 본사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연구단지 및 반도체 생산 시설 방문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초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의 진심 어린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며칠 후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술 제국의 심장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들의 눈부시고도 경이로운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비결과 원동력을 제 귀로 직접 생생하게 듣고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변화와 혁신의 역사를 바로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이름 모를 수많은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 바로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빛나는 눈빛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환대와 세심한 배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방문한 경기도 수원의 삼성 디지털시티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흥, 화성의 거대한 반도체 생산 라인 캠퍼스, 그리고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의 미래 기술의 산실인 AI 및 소프트웨어 연구소는 제가 MWC 현장에서 느꼈던 충격과 감동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감동과 함께 인간의 기술력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경외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후의 미래 첨단 과학기술 도시의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거대하고 정교하며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최첨단 생산 시설들과 연구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하얀색 우주복을 입은 미래의 우주인처럼 분주하고도 열정적으로 움직이며 자신들의 연구와 개발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수만 명의 젊고 총명하며 빛나는 눈빛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 그들의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표정과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토론하는 창의적인 모습들은 과거 애플의 혁신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는 순수하고도 위대한 꿈을 꾸었던 초창기 애플의 이름 없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열망을 제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삼성의 젊은 연구원들과 생산 라인에 숙련된 엔지니어들과 함께 넓고 깨끗한 구내식당에서 아주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맛있는 다양한 종류의 한식으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연구소의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작은 회의실에 다 같이 둘러앉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와 인간의 삶,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깊고도 진솔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낙관적인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기술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건전하고도 무거운 책임감과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인류 사회 전체에 긍정적으로 공헌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짧지만 깊이 있는 진솔한 대화와 교감을 통해 비로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삼성이라는 위대한 기업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단순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본력 혹은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인재들의 가슴 속에서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활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도전 정신, 그리고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욱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도 강력한 신념, 그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고 앞으로 다가올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도 더욱더 위대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갈 가장 핵심적이고도 강력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짧은 한국 방문 기간이었지만 저는 삼성의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기술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그동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채롭고도 깊이 있는 무한한 매력에도 흠뻑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최첨단 IT 기술과 눈부신 현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고즈넉한 전통 문화가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처음 보는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와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도 순수한 친절함은 제 마음을 마치 봄눈처럼 편안하고 부드럽게 녹여주었으며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의 화려하고 값비싼 미식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다채롭고 풍부하며 놀라운 맛과 풍미를 자랑하는 다채로운 한식의 향연은 매 끼니 저에게 새롭고도 경이로운 미각적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궁중에서 임금님만 드셨다는 정갈하고 품격 있는 궁중 요리부터 깊은 산속 사찰에서 스님들이 드시는 소박하지만 건강한 사찰 음식, 그리고 활기 넘치는 시장 골목에서 맛보는 맛있고 저렴한 길거리 음식까지 각각의 음식에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철학, 그리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고궁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전시된 수많은 국보급 문화유산과 예술작품들을 통해 한국의 유구하고 찬란했던 역사와 독창적인 예술론, 그리고 치국이나 거중기, 해시계와 같은 놀라운 과학기술 발명품들을 직접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엄청난 저력과 잠재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깊이 감동시키고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혹독한 시련과 뼈아픈 역경을 밑거름 삼아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도 같은 눈부신 성공. 신화를 바로 우리 시대에 창조해 나가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인하고도 끈질긴 정신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점점 더 멀어져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과 그곳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제 마음속으로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위대하고도 경이로운 K테크놀로지의 무한한 힘과 대한민국의 엄청난 잠재력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고도 열정적으로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써내려가고 있는 눈부시고도 감격스러운 성공 신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위대하고도 숭고한 도전을 온 마음을 다해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해야겠다. 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직접 경험하고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 모든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는 결코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성공 스토리를 그저 피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미사여구나 혹은 값싸고 진부한 국수주의적인 감상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혁신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 IT 산업 현장 곳곳에서 실제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생생하고도 역동적인 거대한 변화의 현실이며 동시에 곧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함께 맞이하게 될 눈부시고도 희망찬 미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한때 전 세계 IT 산업을 호령하며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기술 제국의 시대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물어가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분류되었던 동아시아의 작고 힘없는 변방의 나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새로운 중심이자 미래 혁신의 심장부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눈부시게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한 행운이나 신이 내린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세계 최고를 향한 험난하고도 외로운 기술 개발의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온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연구원들의 숭고한 노력과 희생,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대한민국 국민 특유의 긍정적이고도 불굴의 도전 정신과 뜨거운 애국심이 함께 만들어낸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인간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놀라움과 경외심을 가득 담아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열광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아카데미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과 K-컬처의 열풍을 넘어 이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LG의 OLED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기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K-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미래 기술의 표준을 새롭게 정의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우리 모두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도 가슴 벅찬 위대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우리 모두는 역사의 단순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닌 바로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는 자랑스럽고도 책임감 있는 증인이자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더욱더 찬란하고 위대한 미래를 향한 이 거대하고도 숭고한 도전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박수와 뜨거운 응원,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이고도 희망찬 대한민국의 성공 이야기를 아직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전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힘찬 응원의 댓글로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소중한 응원 하나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K-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위대한 성공 신화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강력한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